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 코드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0일 수요일 4시 9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오늘 반등, 오늘 좀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 5% 정도 위로 좀 향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천당 제약 뭐 특별히 이슈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쳐봐도 이슈는 없고 그냥 제가 믿는 거는 가격만 기준으로 해서 리뷰를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삼천당작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그 뭐냐 네이버 아니 잠시만요. 어떤 기업이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예전에 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삼천당작 정말 오래 해왔거든요. 오래 해오다 보니까 네,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뭐 매일 말씀드리기도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일단 뭐 설립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1943년도부터 설립이 되었고, 전통과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는 제약주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안과용 의약품의 비중이 한 60%니까 안과 전문 제약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모멘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파트너십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라는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매출 9조 정도가 나오는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게 특허가 끝나면은 또 시밀러 쪽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아직 없는데 비슷하게 이제 약을 만들어서 파는 걸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 그렇게 좀 기술력이 요하는 상당히 그 진입 장벽도 높고 기술력도 요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3상이 이제 승인이 되었어요. 올해 작년 9월 달에. 예, 그리고 그 기반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에스페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주사제를 이제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인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갑자기 고점에서 나왔었죠. 예, 고점에서 나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트렌드 그 주식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막 백신주나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주가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다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기술주로 좀 흘러가는 흐름이었고 어제는 그래도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이 있고 지켜주지 않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줬다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했었고 음, 네, 뭐 또 댓글은 상당히 15분이나 또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다 항상 댓글들이 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 역시도 감사드리고요. 시간에는 별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예,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쌓이면서 올라가느냐? 예, 거래 대금.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날에 좀 주가가 막 좀 막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보기에는 좋죠. 예. 보기 좋은 떡이 맛있는 떡이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하잖아요. 보기는 좋죠. 예. 네, 그리고 네, 뭐 다 거의 다 감사하다 이렇게 단기 반등이 온다면 어느 가격까지 갈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지난번 한 3일 전인가 그 구간을 저는 예측을 했죠.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도달했어요. 단기 반등은요. 예. 근데 지금 문제점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평단가가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단기로는 벌써 이제 2차 청산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중간적으로 이렇게 갈지 뭐 이건 또 사이클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간적인 요소들이 좀 다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거였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패턴 관점에서 이런 자리, 이 자리는 메리트가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한 목표가는 한 여기 한 7만 원대, 7만 원대.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3, 4% 갈면 된다. 이렇게 했었죠. 보통 여기서 진입하는 거는 어떤 패턴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쵸? 어떤 패턴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떤 기반이 되느냐? 결국에는 기준이 필요한 건데 어떤 기준을 어떻게 대입시키느냐? 그리고 목표가 이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에 저는 목표가 손절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를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손절가. 근데 보통 1차 목표가는 여기 한 7만 원 구간이 맞죠. 예. 여기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금요일 방송에 나왔을 텐데 네, 아마 여기 2차는 보통 한 7만 1,000원에서 7만 700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한 4%, 3%, 3.5에서 4% 정도 손절 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뭐 1대1, 1대1이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 예. 그쵸? 1대1 보상 비율을 가진다라고 하면 한 4.5%가 될 거고 그게 한 7만 원짜리고 만약에 1대2 정도 1대 1.5 정도 보상 비율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한 7만 원대에서 7만 1,000원 정도가 될 거고 그쵸? 예. 근데 내려오면 또 이런 데는 지켜주면서 가줘야겠죠. 예. 기왕이면은 결국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좀 핵심 자리는 깨지 않고 가는 게 정석이죠. 갈 거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를 깨는 게 좋겠습니까? 안 깨는 게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깨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지지해주고 이렇게 최소한의 여러 데를 갔다가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역계된 숄더가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은 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런 사이클이 형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요소가 좀 걸려요. 그리고 주가 모멘텀이나 아니면 주가 흐름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8만 원에서 저항 받겠죠. 8만 원대에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투자라고 말씀을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은 트레이더예요. 단기적인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관점이죠. 근데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샀는데 극각적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르죠. 손절을 하거나 그런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저 역시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안 올라가. 그럼 손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손절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손절이라는 거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 방송 이런 데 가보시면은 비중 축소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손이 나가나요?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은 손절은 저는 엄청 잘하는데 저는 딱 잡자마자 안 올라가면 바로 손절이라서 네. 그러는데 뭐 아니면 스윙 관점에서는 이렇게 손절가를 지정을 하고 나는 이 정도의 손절폭을 감안하고 이 정도의 수익폭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에 나 자신과의 그런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기반해서 내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승률은 제가 저런 패턴이나 아니면 저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제 승률은 한 70%에서 60% 이상은 되거든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 승률에 따라서 한 35%에서 40%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흐름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 적이 한 100번 중에 한 70번은 있더라. 이런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금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 여기서는 저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는 그런 통계치가 있어요. 자리들마다의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근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라면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틀렸기 때문에 확률적인 베팅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통계학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랑은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격적인 분석은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이 정도의 모멘텀이 있고, 아,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 어떤 전략을 세우겠다, 그런 건 다른 부분이죠. 무작정 이 기업이 코로나 백신에서 경구용이 나온대, 그것만 믿고 이제 사면은 이제 피 보는 건데, 어떤 전략, 내가 딱 들어갔어. 예를 들자면은 딱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이 자리가 잘못 진입한 걸까요? 잘못 진입이 안 된 걸까요? 지금 와서 보면은 잘못 진입이 된 거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아, 이 중심값을 그래도 지켜주겠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입한 사람들의 그 손절가는 여기거든요. 네, 여기.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어요. 네, 손절이 터치됐죠. 손절이 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올려요. 손절만 딱 주고 올린 케이스예요. 보통 이게 정석이에요. 예,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게 잘못된 진입 시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의 수익인 거고, 여기서 네,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손절이 나온 거죠. 근데 손절만 딱 주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시장에는 번번해요. 예, 정말 번번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올리죠. 예, 올리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른 종목을 본다든지 그러면 잘하는 케이스겠죠. 근데 뭐야, 내 손절만 주고 올라갔어? 다시 잡아야지. 딱 잡죠.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 중심값은 지지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잡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리고 내려요. 그럼 이제 물리는 거죠. 아, 귀찮아, 손절 안 해. 물리는 경우죠, 이런 거는. 네, 그런데 이게 거의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틀리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통계치가 필요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나 이런 흐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내가 이런 거를 익히셔야 되죠.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라고 하면은 기업에, 근데 아니면 내가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답은.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면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강방천 회장님, 뭐 아니면 존니 회장님, 이분들 완전 무슨 가치 투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영상을 거의 한 번도, 거의 한 번 봤나? 안 봐요. 왜냐면은 저랑 서양이 너무 틀려서. 저랑 너무 틀려서 이제 안 보는데, 그리고 제가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이런 자리들 아니면은 거의 안 잡으려고 하겠죠. 이런 자리들. 바닥 아니면은, 바닥에서 잡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업황이 회복이 될 때까지. 근데 잡았을 때 내 평단가랑 멀어졌을 때는 들고 가기는 편해요.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삼천당 제약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추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런 하락 추세가 아닌 약간은 반등은, 그래도 좀 약간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선은 이 정도 하나만 보는데, 그냥 추세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가 지지받게 되면 가장 좋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좀 내일 시장도 조금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한 7만 원대에서 7만 1천 원대까지는 올라가 주는지 보고, 거기서 또 저항받으면은 또 이런 데가 좀 지지받아 주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데가 좀 지지받아주고 돌파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8만 원까지 또 지켜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조금 평단가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요. 네, 이상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송국 투자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인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